제가 잠수함 모형 하나를 들고 왔는데 꽁치급인데. 빠졌다. 북한의 이제 김군옥 영웅함은 아니지만 이 러시아의 잠수함 모형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해 보자면 네. 이 앞에 함수 부분에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북한이 인공기로 굉장히 가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함수 부분 안에 무언가를 숨긴 것이 아니냐. 특히 지난 7월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이것을 장착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북한의 핵 어뢰, 헤일이라고 불리는 어뢰가 이 앞에 함수 부분에 탑재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북한이 일부러 좀 크게 만들어놨고 가려놨다. 이런 여기다가 뭐 몇 개를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 안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죠. 이거 앞에로 쏴서 이렇게 날라 해주시는 저 헤엄쳐 가는 거? 오래 바다 안에서 급한. 이럴 경우에 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른바 김군옥 영웅함에 이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SLBM 외에도 핵 어뢰, 헤일이라고 하죠. 쓰나미. 쓰나미지. 이 둘을 다 발사할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요. 북한에서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수중 핵 어뢰 헤일 1, 2 수중 기폭 실험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어뢰가 지나가네. 지나가는 거예요? 뭐 폭발했네. 뭐가 폭발했어? 수중 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 집단들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한 것입니다. 북한이 비밀 병기라고 부른 헤일은 자망으로 은밀하게 목표 지점에 도달한 뒤 수중 폭파해 방사능 헤일을 일으켜 항구 등을 타격하는 무기입니다. 국방과학연구기관에서 4월 4일부터 7일까지 수중 도약무기 체계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핵 어뢰는 지난 4일 함경남도 가진항에서 출발했습니다. 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팔자형 항로를 따라 1000km를 71시간 6분간 자망했고 어제 목표 수역인 함경남도 단천시 앞바다에 도달해 수중 폭파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시험 폭파한 핵 어뢰를 헤일 2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헤일 첫 공개 당시 자망 시간 59시간보다 11시간 넘게 늘어났고 나흘 뒤 공개된 헤일 1형의 자망 거리 600km보다 400km 더 길어지는 등 성능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큰 파도 같기도 하고 핵 어뢰라고 하니까 이게 아니 방금 영상만 봐도 사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실감이 좀 안 나는데 영상만으로는 으시시하죠. 예 그쵸? 이게 그, 무기로 쓰이면 어느 정도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면 아마도 작더라도 수십 킬로톤, 그러니까 수만 톤 정도니까 이게 그 항만에 도착한다 치면은, 그리고 만약이라도 이 저기 핵 추진 잠수함 확보한 상태에서 태평양 해상에 쏜다면 이제는 사정권이 굉장히 멀어지는 거란 말이죠. 전 세계가 들어간다고. 이게 아마 이 모양을 보니까 그 러시아의 그 포세이돈이라는 거군요. 포세이돈 그 저기 바다의 해신이죠. 그건 이제 무려 200만 톤짜리인 2메가톤. 그러니까 히로시마 폭탄의 100배 내지 130배 정도? 100배 내지 130배 정도? 한번 상상을 해봐. 100배. 포세이돈. 와 130배. 물기둥이 오겠네.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히로시마 130개가 날아갈 만한 그런 헤일이 덮쳐버린 웬만한 대도시가 전부 그냥 잠기는 거죠. 그러니까 막아낼 도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공중망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려요. 진짜 이건 어디서 언제 올지 뭐. 그리고 이 기동이 굉장히 기형적이잖아요. 그냥 탄도 탄이 아니고 기동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목표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거의 종국의 무기다, 궁극의 무기다 이렇게 불리고 네. 사실 포세이돈보다 지금 헤일이 뭐 위력이야 훨씬 더 작지만 그렇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잠수함을 통해 가지고 헤일을 쏜다든가 폭발시킨다 이러면은 엄청난 위력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6.25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 주한미군의 전투 수행을 위해서는 오키나와나 후텐마나 이런 후방 기지에서 군수 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잠수함을 이용해 가지고 헤일 같은 거를 폭발시킨다 이러면은 군수 보급로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위성이나 이런 건 대북 감시 장비로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었죠. 공화 보일러 공장에서 만든다. 아니면 뭐 장전항 기지에서 출격한다, 들어온다. 맞아. 그런 것들이 이제 길어야 북한이 연근해에서 잠수함이 움직이는 게 한 2, 3일 주기거든요. 2, 3일마다 한 번씩은 어쨌든 올라와야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뭐 미군 같은 경우에는 동해 쪽에 북한 잠수함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해로까지 다 파악하고 있고 또 잠수함의 고유 그 음파가 있거든요. 엔진 해마다 소리가 다 있죠. 다른 그것들을 다 탐지해가지고 지나가는 거를 체크해서 이거는 어느 배가 움직인다는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하는데 이제 이 핵 추진 잠수함이 북한이 도입이 되고 핵무장이 이제 잠수함으로까지 옮겨온다면 그 은익성, 잠수함의 고유 은익성이 거의 이제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집 나갔던 잠수함이 한 1년쯤 후까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전쟁이 개시되면 거기서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미 북한이 지금 핵추진 잠수함 없잖아요. 북한 잠수함 전력의 3분의 1은 우리 군이 파악 못하고 있어요. 어디로 갔는지. 사실은 그 숫자가 많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더 많이 감시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그럼 그렇죠. 거기서 이제 놓치는 잠수함들이 생긴다. 그런데 사실 이 자망 중인 잠수함,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잠수함에서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발사한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딱딱한 지면에서 우리가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그 미사일의 어떤 성능을 그 성공시키기 또 이 미사일이 발사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물속에서 잠수함에서 전술핵을 쏴서 타겟에 정확하게 맞춘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북한이 그 ICBM 그 발사 실험을 했잖아요. 네. 이만 거에서 많이 봤었는데 쫙 나오는 거 있잖아요. 뮤직비디오처럼. 그거 많이 봤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 당시 그때 이동식 그 발사할 때 그 발사대가 진짜 너무 불타 없어질 정도로 파워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엄청 크다. 근데 완전 귀여워. 돼지가 흔들릴 정도인데 이야. 엄청나네. 다시 봐도 어마어마한 추진력입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저런 거를 이렇게 ICBM 발사를 해. 근데 저렇게 막 진짜 치축이 울리는데 이걸 물속에 있는 데서 이렇게 약간 위로 떠올라서 여기서 쏴? 파도도 치고 뭐도 하는데 여기서 움직이는데 이거를 압력을 이겨내? 이게 말이 되나요? 대단한 기술이.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 물에서는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탄 일단은 물로 쏴요. 수압으로. 일단 수직 발사관 있잖아요. 피스톤처럼 엄청난 수압으로 해가지고 일단 띄워요. 뻥 띄우면 이제 이게 튀어오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단 수압을 견디고 와야 되니까 너무 깊이 그러면 못 올라. 이제 실력이 있으면 깊이 몇십 미터 내려가 보통 그렇지 못하죠. 쏘면 이제 일단 수압 때문에 튕겨 오르는데 그때 최선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되죠. 그렇죠. 일단 그 상태에서 올라오죠. 그런데 이제 수면에 나타나는 순간 중력 때문에 기울어져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점화가 되는데 이 점화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이 위치 각도에서 벌써 어디 떨어질 건지가 정해진단 말이죠. 이게 유도탄이 아니고 탄도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그냥 시연은 되지만은
목표물에 못 가죠. 한도탄이라면 아주 정밀한 타격은 쉽지 않겠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 발사 순간에 모든 게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이제 통제하는 게 관건이죠. 유도탄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눈이 달려있기 때문에 가면서 바꾸잖아요. 지금 저기 하마스 전쟁 때 보셨죠? 네. 근데 이건 그게 안 돼요. 그냥 가면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는 거기 말하자면 때문에 저 정확하게. 포병들이 포 쏘듯이 일단 맞아요. 발사 순간에서 이미 다 결정이 돼요. 모든 게 이걸 어떻게 탄착지가 맞춰? 정지가 바닥에서?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처음에 나올 때 어떤 수압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각도로 저기 수면에 띄울 건지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정화시킬 건지. 선생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돼. 지금 너무 어려워. 여기 쐈어. 파도가 바다는 어떻게 돌지 바람도 몰라. 맞아요. 바닷물이 막 돌아. 막 진도 막 이런 데 가면 세요. 여기서 나와서도 파도도 있고 바람도 맞아요. 있어요. 바다 바람. 날씨. 근데 이걸 정확히 맞춰가지고 탱 하고 거기까지 가? 그게 이제 시뮬레이션 기술이죠. 미리 미국은 이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마 북한도 곧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유체역학 기술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계 조건을 가지고 많은 그 저기 모사를 한 다음에 어떤 위치에서 전자적으로 실험을 하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익스페리먼트하고 테스팅이 다른다는 말이죠. 테스팅은 실수를 하면 주변 국가에 정말 치명적결함이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홋카이도 위로 날아가는 거 있을 때 일본 난리 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잠수함에 떨어지죠. 어휴. 더 큰 실수죠. 올라갔다가 잘못. 자신에게 잘못하면은 그렇죠. 그렇지, 굉장한 땡큐지. 정교한 자폭. 기술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원치 않지만은 자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SLBM은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탄 육지에서 육지로 또는 공중에서 육지로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죠. 왜냐하면 이게 잠수함 밑에 받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SLBM.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submarine, 그 다음에 L은 launched, ballistic missile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탄. ICBM은 땅에서. 컨티넨탈, 대륙에서 대륙으로 가는 탄도탄. 무섭다. 이게 진짜 만화나 영화에서 보면 멋있는 얘기지만 그렇죠. 우리 머리 위에서 지금 우리 나간다, 이거. 죽겠다고 저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끔찍한 얘기예요. 맞아요.